교수님들하고 2012년 여름에 그전에 교수님들끼리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와서 많이 도와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개발도상 대학을 가서 대학 교수님들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한 일주일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도 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안이 온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당장. 그래서 내가 8월이거든요. 8월 중생인데 8월 말부터 여기는 강원대학교는 지금 제가 26년째 있습니다만은 2학기 준비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안 가면 2학기도 안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갔는데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한 달쯤 지나 9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올 수 없냐고. 그래서 만약에 사모님이 결정을 못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저희 아내들이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크게 이룬 건 없지만 50일 넘도록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던 게 시작입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건 코리안 하베샤. 하베샤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자기네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들을 원주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요. 인사는 살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살람? 살람. 예, 그렇게 하고 남자분한테는 살람노 그렇게 하고요. 여자분은 살람네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살람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상대방이 남자일 경우, 그렇죠? 상대방 여자면 살람네시라고 모두 다 여러 사람한테는 살람나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살람나추 그러면 여러분들 살람노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람나추 살람노. 예, 잘했습니다. 꼰조노 그렇죠? 꼰조가 하면 이거다 좋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즘은 에티오피아 항공이 직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바로 뜹니다. 근데 인천에서 바로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1억이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한국 올 일이 많지 않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태워도 비행기 한 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끝에 여기서 서울에서 홍콩을 갔다가 홍콩에서 중국 손님을 싣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가면 13시간,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는 가고요. 여기서 위치로 보면 여기 서울하고 에티오피아가 이게 지구의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바퀴 차이가 나면 24시간 차이가 나는데 4분의 1이니까 6시간이 늦습니다. 해가 늦게 뜨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입니다. 늘 해적이 출몰하는 곳이 이쪽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고 에티오피아 못지않게 어렵게 사는 데가 에리트리아입니다. 지부티는 좀 살림이 괜찮아요. 근데 지부티는 프랑스 군대가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서 여기가 홍해가 된 홍해를 여기를 딱 지키면은 홍해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요새가 있었는데 프랑스가 100년 동안 길러 쓰고 나서 100년이 끝났으면 에티오피아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독립을 시켜버리고 자기네 부대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해산물이 무지무지 귀해요.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쪽 소말리아, 이쪽 지부티, 에리트리아, 이쪽 수단. 수단이 원래 기일당이 있었는데 수단이 남수단이 독립을 했어요. 왜 독립했는지 아시겠어요? 남수단에서 어느 날 보니까 수단이 땅이 무지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류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나눴어? 우리 독립할 거야. 독립했어요. 그게 남수단이에요. 남수단이 있고, 그리고 저 케냐입니다. 케냐가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케냐인데 이게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이게 올라가는 게 흘러가는 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여기서 빅토리아 호수를 쭉 가서 흘러가는 나일강인데 그걸 백나일, 화이트 나일이라고 불러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여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타나 호수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걸 청나일이라고 불러요. 블루나일. 근데 청나일은 3분의 2, 백나일은 3분의 1 정도의 수량을 갖고 있어서 이 에티오피아가 훨씬 나일강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나일강을 막으면 이집트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기는 사막지대거든요. 나일강으로 다 농사짓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은 어디냐면 요 가운데 아디스아바바예요. 여기 갔습니다. 제 가운데 수도고요.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남한의 10배가 좀 넘습니다. 남한의 10배가 좀 넘는데 인구는 2억 정도 돼요. 2억 굉장히 큰 겁니다. 아프리카에 5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나이지리아고요. 2억인데 정확한 숫자를 셀 수가 없대요. 그리고 둘째 큰 데가 여기 에티오피아인 거죠. 에티오피아고 그리고 1억 인구 중에서 다 흩어져 살고 여기 아디스아바바만 인구가 한 실질적으로 한 700만 정도 돼요. 700만. 꽤 큰 도시거든요. 그 나머지 여기 있는 뭐 하라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라르 커피가 유명합니다. 다 커피 지역이 많은데 아와사도 있고 아르바민치도 있고 근데 이런 나머지 아무리 큰 도시도 2등부터는 전부 다 20만이에요. 1등은 700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흩어져 살지요. 자, 이 커피 체리입니다. 이게 커피가 커피 콩이 땅콩처럼 땅에서 이렇게 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체리를 수확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보면 이게 가서 보면 손님이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가면은 그 손님 왔다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안주인이 이렇게 예쁘게 민속 의상을 입습니다. 여기 색동같이 도 있죠. 그리고 여기 커피 잔이에요. 커피 잔이고 여기는 숯불을 이렇게 해서 커피를 끓이는 데죠. 커피를 날콩을 거기서 찧어가지고 그거를 물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뭐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을 붓는 거죠. 근데 굉장히 걸쭉해요. 한약 같아요. 근데 카페인이 없다는 거죠. 또 아무튼 그래서 이 잔이 그 에스프레소 잔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조그매요. 높이 하시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꽉 채워서 하는데 설탕을 또 듬뿍 넣어서 드십니다. 근데 이쪽 설탕은 별로 달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거기서는 커피가 안 하고 분나라고 합니다. 분나가 그 커피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커피는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카파라는 지역이 있어서 카파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이라 이제 카파가 커피를 낸 거죠. 자, 여기에서 손님들하고 세리머니하고 항상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좋은 날이 되면 이렇게 풀을 갖다 깝니다. 이 아무 풀이 아니고 저 특별한 풀인데 그래서 호텔이건 뭐 관공서건 가정이건 굉장히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풀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걸로 돼 있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루시가 있어 보셨어요? 이 사람이 분의 100%를 쓰면 거의 신이 된다. 그런 스토리예요. 주인공이 이분이고 남자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 남자 주인공을 하고 계셔요. 명량해전을 열심히 주의하러 가서 하는데 잘 돼 있죠. 근데 루시가 나온 데가 바로 이겁니다. 에티오피아에 루시아가 보통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게 에티오피아예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고 에티오피아의 루시는 보통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제 사람처럼 되는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바로 그 단계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그 단계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인데 키가 좀 작아요. 100살 정도 되고 뼈도 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인이 됐어요. 이름이 루시입니다. 이게 루시. 그래서 그 루시 몸에 거기서부터 아이들어서 이 루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잘 보시고요. 에티오피아는 달력이요. 9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9.12.
일일이 미국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꽉 들어갔던 그날이에요. 9월 10일. 근데 9월 11일이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뉴 이어스 데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항상 새해 축하로 9월 11일 하는데 거기는 달이 13개예요. 12개가 아니고. 매달이 30일씩 있어요. 그러면 365일을 하면은 5개 남잖아요. 그게 13월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달력을 원래 그 줄리우스 역에서 쓰다가 그레고리 교황이 그러지 말고 이것도 직원이 7월 달에 사람 이름도 짓고 8월 달에도 어거스틴 직원이고 해서 지금의 형태로 된 게 바뀌었는데 여기 옛날 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거기는 그 0시가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3시에 만나자 그러면요. 오후 3시에 가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9시 다 만나고 나가요. 그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거의 적도거든요. 적도니까 1년 내내 해 뜨는 시간이 비슷해요. 해가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하고 해 지면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0시, 12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새벽 6시에 0시면요. 정확히 한국하고 시간이 딱 맞아요. 6시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나라는요. 50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하게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아마릭 언어라고 불러요. 그 나라는 대대로 아마라 종족이 왕을 했거든요. 여기 아마릭 언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 하, 후, 히, 하, 해 이렇게 쭉 나가서 바리부가 이렇게 라리부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런 글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 쓰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문화적으로 엄청 자부심이 세다. 이게 있고요.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쓴 게 4세기에 썼어요. 작년에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서는 종교를 빼놓고 얘기 잘 안 돼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가 정교회인 거죠. 오소독스. 전에 오소독스가 하는 정교회가 돼서 개신교는 발을 잘 못 붙입니다. 근데 최근에 개신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현지인들도 오소독스 처치에 가면은 예배를 3시간을 드려요. 기도를 앉았다 섰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다 쓰러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불라라는 이 T자형의 지팡이가 있어요. 길이는 한 이만큼 되고 그 T자로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불라를 이렇게 해서 딱 보이고 있으면 자 이제 발이 3개죠? 잘 안 쓰러집니다. 이해가 되나요? 두 발을 이렇게 하고 아무튼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해도 못하는 그즈어라고 하는 그 10세기 이전에 말을 쓰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새 신교로 많이 늘고 있고 거기는 용기초를 아느냐 나는 아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권들이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고 인간의 원산지다. 그리고 나일강의 발원지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키스아바이라고 하는데 블루나일 폭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가서 저도 여기 그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폭포가 물이 굉장히 많은 거고 지금 폭포가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적다가 비가 여름에 건기 우기 지나고 나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자, 시바 여왕 할 때 시바는 어디일까요? 시바가 요 동네입니다. 그 시바의 여왕 연화를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미남이고 똑똑하대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진짜인지 한번 만나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니까 정말 괜찮게 모든 문제를 다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거기 선물도 주고 자기 선물 하나 받아갖고 왔는데 그 선물이 애기였던 거예요. 그 애기가 에티오피아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메넬렉 1세, 메넬렉 1s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는 지금 보면 그 성경에 보면 구스 나라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구스가 여기에요.
푸시라고 하는 경우 쪽이고, 여기 보면 악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악숨.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같이 쓰냐면 홍해가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넓이가 한 20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술렁술렁 하다 보면 자다 보면 건너가기도 하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비시니아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악숨의 자리를 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악숨 왕조가. 그래서 그때가 솔로몬 시대가 기원전 1000년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네는 3000년 역사가 있다고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악숨 왕조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AD 1세기 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은 기독교가 있고 이만큼은 이제 주로 하라르 지역은 아주 대표적인 무슬림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는 한 20만인데 20만 인구, 그러니까 춘천 시내만 하지 않겠어요? 모스크가 8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그렇게 있고, 아마 여기가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지요. 솔로몬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분이 시바에서 온 미스 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갖고 오는 그 산이 되고요. 악숨 왕국에 가면은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원 1세기를 만들어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도 기념들이 있고, 이 악숨적이 있고, 악숨은 북쪽이고 산속이에요. 그리고 다 산에 살아요. 산꼭대기. 왜냐하면 적도에 가깝거든요. 저지대에 오면 덥고 말라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있던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500m인데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해리 밤에 달이 뜨면 달이 좀 그야말로 무슨 장독주공만 해요. 그래서 낮도 해도 무지 밝고, 근데 낮에 태양은 쨍쨍 내리지 않는데 덥지가 않아요. 따가울 정도로. 날씨나 좋은 형태입니다. 악순에서 시작을 하지요. 자, 이게 12세기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랄레겔라라는 곳에 있는 돌로 만든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돌이 원래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조각을 했어요.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거의 3층 높이가 되거든요. 저기 한 12개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랄레겔라 왕이 대단히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자기 그 국민들이 이스라엘까지 가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12세기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를 갔을 때 지금 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만 이 입구에는 아주 작은 이렇게 무슨 세량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그만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거기 지키던 수도사가 돌아가시고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디아나 존스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랄레벨라에 이건 유네스코의 아주 유명한 세계 유산으로도 등록되죠. 유럽이 아닙니다. 곤다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찍어서 곤도르 성이 나오는 달거기입니다. 이거는 16세기가 돼서 그 곤다르 쪽에 유럽풍으로 만든 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분이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입니다. 혹시 기억이 옛날에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한국을 방문한다, 나가서 축하해 환영합시다 해서 뭐 깃발 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했었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 왕자가 아니었어요. 이 19세기 말에 이태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시조가 메넬레 2세인데 이 사람 2000년, 3000년을 넘어서 그 사람이 난 메넬레 2세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기는 굉장히 좀 터프하게 생겼는데 그분의 아들 요하네스라는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 왕자 자격 없다. 쿠데타에서 쫓아보내요. 그리고 그 딸을 여왕을 시켜놓고 자기가 다 실정을 잡죠. 명분이 뭔지 알아요? 요하네스가 무슬림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독교를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시대가 있었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양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쿠데타로 정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 양반 굉장히 인텔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잘하려고 그 국제 외교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경제가 안 풀렸어요. 경제 안 풀리니까 막 노조가 되고 그러다가 청년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74년에. 그래서 맹제수라는 대령이 쫓아내고 총살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17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아무튼 이 하일레 셀라시의 이름 자체가요. 하일레는 파워, 능력 그런 뜻이고 셀라시에는 삼위일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더니 만난 사람마다 다 성경에 있는 게 다요. 저 사람 요셉이고 저 사람 이사야스예요. 지저스는 없는데 잘 못 본 것 같아. 지저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완전히 그 구약 시대의 성경에 나온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지금 이 양반이 자기 솔로몬의 227대 손인가 그렇다고 그랬대요. 솔로몬의 기록이 있어서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셀라시의 황제를 아마 기억하실 거고 또 에티오피아 하면 유명한 게 이게 19세기에 아프리카가 다 땅 떠먹기 위해서 먹힌 시도예요. 잘 보시면요. 지금 브릭스 브리텍이 주황색이 영국이에요. 반을점 나가고 이쪽은 동쪽으로 영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초록색은 프렌치 해서 이쪽은 전부 다 프랑스가 서쪽을 다 먹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시면은 동쪽은 영어, 서쪽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하고 영국이 뭐니까 독일도 오고 이태리도 다 먹으려고 단체로 찾아와서 땅 따먹긴 하는데 그 와중에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있었으니 이렇게 대단한 나라죠. 근데 제가 가보고선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500m 고지니까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가면은 앉았다 일어서서 숨이 퍽 막혀요. 백두산 높이잖아요. 달리기요. 아유, 생각하면 안 되죠. 달리가 쓰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달리기를 뭐 보통 평균보다 더 잘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안 되죠. 자,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돌격이 안 됩니다. 포복이 안 포복. 그러니까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베베입니다. 아베베 피킬라. 근데 이 아베베가 1963년에 도쿄올림픽에서 1등을 해요. 마라톤에서. 근데 이 양반이 신발에 안 신었어요. 그래서 맨발에 아베베 이렇게 불렀죠. 63년인데 그로부터 40년, 50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은 아베베가 아니라 디바바라는 아가씨가 굉장히 잘 뛰어요. 이분세요. 디바바. 근데 이 양반이 2015년 베이징 올림픽도 1등을 하고 아무튼 요새 한 2, 3년 동안은 뛰었다면 1등이에요. 전 지난번에 작년에 4월에 모나코에서 체육대회 가는 걸 봤는데 그때 5,000m 달리기를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아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을 단체로 뛰고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한 바퀴 먼저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 한 바퀴 먼저 들어와서 지치도 않아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고요. 에티오피아를 또 기획한 건 1982년 그때는 공산정권이 있던 데인데 그때는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와서 한 3년 대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비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없어요. 한국은 뭐 무슨 제첨에 뭐 의림지부터 해서 삼국시대부터 저수지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왔다 하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그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하고 더 심한 그림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에 왜 에티오피아인들이 다시 굶어야 되나요? 이렇게 제목이 잡히는 거죠. 아무튼 그걸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극빈국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에티오피아 그 전에 하일레 셀라시에 때는 좀 잘 살았대요. 유교가 터졌어요. 한국이 전쟁 통에 다 망가지고 국민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120개국 중에서 119등을 했대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국민소득이 3,000불이나 돼요. 거기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 공산정부에 들어오면서 지식인들 다 쫓아내고 그야말로 레드 테러 뮤지엄 그런 게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거기 가면 해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필리핀 동상. 가다 말고 그 길가에 서서 기만 나쁘면 거기서 총 바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가족한테 연락해서 돈 내놓고 하라고. 이게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 공포에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공포 정치를 하다가 기근이 퍼지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을 일으킨 데서 제일 앞장선 데가 어디냐면 악순부르대요. 악순부르 있던 그 북부 티라이 족속의 그 게릴라 대장이 결국은 쫓아내고 이기죠. 그리고 나서 게릴라 대장이 수상이 돼요. 그 사람이 멜레스 수상인데 그 양반은 정말 자나깨나 닮고 싶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고 그래요. 나라를 발전시켰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꼭 18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기근이 정말 큰 거고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도 지금도 굉장히 기근이 있다고 해요. 인구의 90%가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입니다. 멋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0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350만이 됩니다. 근데 등록도 안 된 사람이 그만큼 또 다닌다 그래요. 요쪽에 잘 돼 있는 거는 요쪽 그 쉐라톤 호텔이 있어요. 하룻밤 자는데 300불이에요. 그 옆에는 그 힐튼 호텔도 있는데 힐튼 호텔은 하룻밤 자는데 250불이에요. 제대로 해놓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건 뭐냐면 그 유엔 아프리카 본부가 아디스아바바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프리카 연합입니다. 아프리카 유니언의 본부 건물도 아디스아바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일레 셀라시가 그 한국전 끝나고 나서 그때 제안했대요. 우리 아프리카 유니언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옳소 그러면서 했대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볼 때는 에티오피아가 최고거든요. 시민이도 안 나있잖아요. 혼자 문자이잖아요. 이런 걸 해서 굉장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유니언은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고 이거 생산하는 걸 가족같이 참여도 했었는데 이거 전체를 중국이 와서 공짜로 쳐줬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요걸 다 가지로 해요. 나중에 시간 남고 말씀드릴게요. 에티오피아가 이제 먹고 살려고 발을 걷어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나일강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블루나일에 나가는 쪽에 보면 그야말로 그랜드 캐년처럼 위하고 계곡 깊이가 1km짜리가 있어요. 그걸 딱 막는 되는 거죠. 막고 거기서 발전을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에티오피아에서는 늘 정전 수시로 되죠. 단수 수시로 되죠. 그러니까 특히 가정주부는 무지무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막 물이 한 일주일 안 나와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되면은 전기 문제 다 해결돼. 이게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댐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거 전기를 옆에는 수단도 팔고 또 케냐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러면은 우린 떼돈을 번다 하면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완전히 정치적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5년이 끝날 건데 지금 진도가 지지부진해요. 돈도 없고 짓다가 돈 없으면 좀 쳤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한 달치 월급을 반납을 했대. 이 댐 공사하는 데서 됐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에티오피안 그랜드 르네상스 댐 이렇게 있죠. 그래서 GERG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그 영광을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이건 뭐 같아요? 사람들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올라가네요. 전철? 전철.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 쪽에 아,
맞습니다. 이 전철이 그래요. 전철을, 저 전기가 가정도 전기가 안 돼서 그냥 수시로 정전되는 나라서 전철을 놓고서 다 완공시킨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에, 거기서 아프리카 항상 서부사하라 그런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하라 사막이 이쪽에 있어요. 사하라 사막 위에 있는 나라 뭐예요? 모나코, 튀니지, 이집트 여기는 아프리카 아니래요. 유럽이래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지중해 하나. 그죠? 근데 사하라 사막 아래가 진짜 아프리카라는 거죠. 네, 저희는 사하라 사막 아래선 최초의 경전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에 했더니 전철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철도 중국에 공사를 했어요. 전철 때는 또 욕을 엄청 해요. 무슨 욕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이따 시간 나오면. 그 동네에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봉고차가 벌써 제일 많이 쓰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포장도 있는 동안도 하고 뭐 난리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데, 별로 낯설진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렇게 살고. 여기 이걸 타면은 이 버스 안에 온갖 표를 붙여놨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표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거다. 온갖 곳에 성경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네들이 복을 준다고 믿어요. 근데 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재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돼 있고, 거기 과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좀 좋았던 것이 망고가 있는데, 망고 중에서 애플 망고 좀 커요. 이게 정말 맛이 괜찮습니다. 좀 갖고 와서 드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 쓸 뻔했어. 에티오피아 망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물건을 파는데, 1kg당으로 팔아요. 무슨, 과일이 큰 거, 작은 거, 큰 건 비싸고, 작은 건 싸고 이게 아니고,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두 키로 단위로. 그리고 뭐, 홍대에서, 그건 뭐 재밌는가. 이게 뭘까요? 양님께서 이분을 타고 가네요. 이게 떨어질까봐 허리도 묶고. 자전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디 가는 걸까요? 아빠 등에 엎혀서 학교 가는 걸까요? 응? 응? 제사? 제사가 아니고 오늘 정에 이분 몸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보통 한 얼마쯤 할까요? 아마 우리도 보면 몇만은 안 해요. 그래서 양을 좀 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이제 소를 끌고 가지. 그리고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닭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제가 거기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 저도 어떻게 살지? 밥을 안 먹나?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유제품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끝나고 하면 금식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런 고기 이런 벼를 먹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거기는 성경대로 사는 걸 아주 성경대로 안 살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발이 두 개 갈라지는 거 먹지 마라 그런 게 있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부담합니다. 역시. 그래서 절대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돼지 먹는 사람은 아주 하찮은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돼지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 식당을 가지요. 그래서. 자, 이런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중앙청이네요죠? 지금 이제 이사 갔지만 6.25 때니까 그죠? 그나마 못 살던 나라가 더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져가고 수백만이 죽고 그랬죠. 그때 셀라시에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나섭니다. 이유는 하일레 셀라시에가 자기가 황제가 돼서 나를 다스리는데 이태리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태리가 메넬레 2세 때 방금 쳐들어왔고요. 이태리가 볼 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건드니까 내가 먹어야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디스아바바 점령을 당했어요. 전체를 다스리는 아디스아바바 한 5년 동안 점령을 당하고 본인이 도망을 간 거죠. 망명을 갔죠. 유럽으로. 원래 프랑스에 공부했으니까. 근데 가서 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었는데 국제연맹에서 안 도와준 이유가 왜냐하면 거기 국제연맹에서도 이탈리아는 엄청 센 강대국인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자기 식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태리도 다 먹겠다 그러는데 그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굉장히 실망하고 결국은 그때는 그게 많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찾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연합회의가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굴 보냈냐면 황제 근위대 제일 쌈자라는 사람들을 공부도 많이 하고 체력도 좋고 쌈도 잘하고 그걸 모아서 황제 근위대만 거기서 6,00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부산으로 와서 그 근위대가 배치받은 데가 이제 화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화천 지역에서 전투도 하고 그래서 6,000명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작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프로가 없습니다. 프로가 없대요. 근데 한 200명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자도 있고 그랬는데 이 복장은 사실은 전통적인 복장이 되는데 인상도 예사롭지 않죠? 이 양반들 중에서 그 당시 1950년에 20살이었던 사람이 아직 살아 계셔요. 지금 몇 년 지나서 80년 지났나요? 어떻게 돼? 50년이니까 60년 넘었잖아요. 8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골이 장대요. 제가 봐도 키가 이렇게 190 정도는 다 되고요. 건강하셔요. 근데 이 양반들이 황제 근위대로 정말 자부심 갖고 와서 싸우고 걸어갔는데 그때가 좀 지나다 보니까 셀라시 황제가 무너졌잖아요. 공산 정권이 너네 북한을 쳐들어갔어? 에이 나쁜 놈들 감옥 가. 그래서 굉장히 시달리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정권 무너지면서 요즘은 조금 도움을 받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쪽에 자손들 위한 장학금도 하고 화천군이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탑이 있는데요. 이게 참전 용사 탑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요.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저 공지천의 에티오피아 집 있잖아요. 거기 참전 용사의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길 건너에 이 탑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탑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예요. 저희 있을 때 되게 5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 있으면서 아마 거기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그때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6,000명 참전군인 중에서 한 200명이 안 남았다고 그래요.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 김사입니다. 이렇게 써내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한글은 김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갔더니 거기 앞에서 노래를 해요. 근데 노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 오히려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려운데 도와주면 사실 우리가 너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의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하다. 그랬고요. 그때 참석하신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서 가끔 버스 타고 있는데도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면 그러냐가 우리 아버지도 코리아 전쟁에 참전했었다. 반갑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요. 요거는 에티오피아고요. 요게 칭찬해 주는 건 여기입니다. 공지천. 요 건물 길 건너에 그 탑이 있어요. 똑같은 탑이 에티오피아에 있고요.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이런저런 배경으로 있었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갔는데 에티오피아는요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다 동창이에요. 다 한 개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 대학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이에요. 왜냐면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만나는 게 아닌데 여기가 아디스아바바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셀라시 황제의 궁이었대요. 근데 셀라시 황제가 이거를 내놓은 거죠. 대학으로.
그 대학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돼 있고, 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은 그 학생이 한 5만 명쯤 돼요. 5만 명쯤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억의 인구가 있는데 5만 명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캠퍼스가 17개가 있어요. 그리고 17개인데 저는 그게 공대 쪽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 공대 쪽을 아디스아바바 유니버시티의 패컬티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아디스아바바 강생해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엔 학생을 배치하는데도 인문계하고 자연계 1대2로 배치를 해요. 그 학교는 에티오피아는 종족이 83개예요. 83개의 종족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못했으면 전쟁이 나면 나라가 순식간에 쪼개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이름을 가만히면 에티오피아 연방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섞어서 대학 시절에는 그 뺑뺑이를 누가 돌리냐면 정부가 혼자 돌려요. 그래서 더 흔들리 그래서 배치해서 다 섞어놓는 거죠. 대학원은 골라서 가요. 그래서 대학원은 주로 아디스아바바 대학으로 오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큰 도 같은 게 9개가 있어요. 그래서 9개의 큰 그 지역마다 거점 대학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대들 다 떼내서 우리가 MIT처럼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인도는 IIT가 잘 된 데더라. 우리도 IoT를 만들자. IoT가 뭐냐면 Institute of Technology예요. 그래서 아디스아바바 Institute of Technology, 진만 Institute of Technology, 매사추세츠 Institute of Technology가 아니고 MIT, IIT가 아니고 AAI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생이 한 10,000명쯤 됩니다. 제 사무실을 이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 토모 대학이 있고 기계가 있고 화공이 있고 전기전자가 있었는데 제가 맡은 전기전자고 제일 큰 데가 토목이에요. 토목이고 전기전자는 크진 않았는데 제가 가서 일이 잘 돼가지고 저는 지원받기는 독일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독일 지원은 좀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유럽에 있는 교수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그 현지 교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죠. 근데 되게 그러면은 한국에서 뭘 가져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한국에서 뭐 물건 가져가는 게 하나가 없었어요. 대신 그 나라에 무슨 큰 사업이 있으면 다 우리가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무슨 대학원 교육 사업 하는 거기서 그날 제일 큰 사업인데 그게 15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그날 제일 큰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했는데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서 제가 연구 책임자로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연구 과제 이런 거 대학에 써야 되는데 연구 과제를 과가 6개가 있었는데 6개의 과한테 좀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제안서 써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제안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텐데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게 제출을 했더니 그게 17개 캠퍼스에서 나온 40개의 프로포저 중에서 5개 뽑혔대요. 그 중에 하나 제 거였어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제안서 내면서 여러분 제안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교수 전체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선정됐어요. 우리 선정됐답니다. 다 알려졌어요. 그 선정하고선 우리 거기서 이러한 행사합니다. 다 오세요. 다 알려진 거예요. 최대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났어요. 다시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일 큰 사업이죠. 거기서 사업 제안서 했더니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 6개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제대로 쓴 거를 보여주고 공유하고 그게 이제 이 양반에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그 사업이 되니까 그 사람 제일 원하는 게 외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팀들에서는 제가 같이 한국도 왔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우리도 내야지.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있던 대학이고요. 대학에 이렇게 다 모이는데 캠퍼스가 이쪽으로 상당히 가능합니다. 이쪽 제 사무실이 여기 지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건 강의실이고요. 강의실이 옛날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의자 이렇게 딱 저렸다 두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아까 앞에서 보니 이 건물을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 거기 있는 거 아니라 삼성에서 자기네 이제 에티오피아에 교육시설 짓는다 해서 그걸 이왕이면 공대 안에다 짓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공대 안에 아주 제법 괜찮은 이런 실습실도 하고 거기다가 이런 환경도 만들어서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가보니까 이래요. 혹시 대학원 다니는 자제분에 있으면 알겠지만 대학원에서는 이론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해야 되는데 갔더니 이런 건데 우리는 시뮬레이션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해도 좋고 PC 조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기자재도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 아카데미가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요. 이 지금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통신, 자동 제어, 전력, 이렇게 빠졌네요. 이게 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서는 제가 처음 도착해서 왔더니 제너럴 스탠 미팅을 하면서 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려고 때는 70명 교수가 모여 있어요. 그분들 볼 때는 이제 제가 보스인 거예요. 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로 초청이 오게 됐습니다. 옛날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에서 도와준 것처럼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됐어요. 제 꿈은 some of you or some of our students they can be invited by Korean government again. 한국 정부로부터 다시 초청되길 바랍니다. 나라 소리죠. 군인이 아니고 President of University. Minister class of the consultant or the budget member or global company export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으로 한국의 대학 총장 장관급 장관으로 삼성 같은 글로벌 컴퍼니의 전문가로 초청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조그맣게 이제 임파서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냥 엄청 큰 소리로 하트를 냈어요. 포시블 됐어요. 거긴 유럽이라 영국식으로 포시블. 그래서 저도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진행되면서 그게 사실 끝까지 잘 왔어요. 잘 왔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좀 친해지니까 젊은 교수들이 와요. 우리 와이프가 아리안 TV를 너무 좋아한다고. 코리아의 드라마는 최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맞는데 한국이 평가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발전하고 더 잘 돼서 나중에 한국 가서 지도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람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죠. 그런 일화가 몇 대 있어요. 어떤 때는 거기 교수들은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우리 돈 따지면. 근데 20만 원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수시로 가서 알바를 하고 그러느라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다 아무 학교 일도 자기네들이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눈에 불을 켜요. 그런 거 아니면은 아예 몰라 알아요. 근데 어떤 좀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희망인데,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My school is the hope of this country, our country.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나라의 희망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통해요, 그게. 아, 저 인간이 코리안 아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쭉 되다가 일도 거기서 보면은 교수들이 자기 목소리에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그룹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큰 국유분기업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처럼 한국통신 같은 에티오텔레콤이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에프코가 있어요. 캡코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데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회 있는 데를 가서 설득을 하고 우리 당신네들이 외국하고 관계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잘해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나라에 기술을 쌓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럼 좀 자세히 해보자고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당장 질문이 왜 프로페서 권이 오늘 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8년이나 됐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즉시 실무자라고 만들어서 우리 교수를 다 붙여갖고 이놈들 프로젝트만 만들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지인들끼리의 관계 안 되는데 이상한 인간이 오더니 이제 막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거기에서 UST는 그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구소들이 모여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체제라고 그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일하면서 돈도 벌고 학위도 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6명의 교수를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고려대, 2명은 카이스트, 1명은 UST 해서 정답을 해서 했었는데 정말 똑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빛을 안 내는데 와서 고려대에서 교수 놀래갖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첫 학기에 5과목 들었는데 다 A 플러스래요. 대단하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장유수가 있어요. 어른을 모실 줄 알아요. 아까 여기는 이 양반이 거기서는 이 닥터 맹게시아라고 하는데 그 본 보직도 무슨 처장을 맡고 있고 하는데 폼을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를 다 이유를 했더니 제가 폼을 잡으면서 52살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얼마냐면 한 55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었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여자분인데 염색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일단 머리가 희면은 일단 존경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그러니까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른을 몰라보는 사람이 후회자식이 되고요. 그 컴퓨터 쫓겨난 사람이 그게 한국어는 비슷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양반들은 교수인데 지금 카이스트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 제가 책임집니다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이 독일 전문가들 미팅이 됐었고요. 여기 전부다. 그래서 현지 신문에 이게 뭐 한국에서 뭐 저거 인거 같죠?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아무튼 그 현지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TV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떠날 때쯤 돼서 제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아내가 그 여성경제인협회 처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잘 알잖아요. 사장님들이 에티오피아 가 있는 거 알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만들면 좋겠다.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장학금을 만들고 장학금은 돈은 한국에서 온 그러니까 아내는 어드바이저로 해서 이제 하고 대신 장학금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현지 교수들이 규정도 만들고 장학금 선발도 하고 오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분이 원로세요. 모하메드 교수라고 하는데 70명 중에 2명이 무슬림인데 그중에 한 분이거든요. 또 한 분은 이분의 제자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 참 좋으셔요. 모하메드 교수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저 양반이 우리가 이제 장학금 이렇게 만들자 했더니 그 위원장으로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자기가 알기로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그만 집을 시작한 걸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전혀 없었으니까 우리 장학금이 앞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있고 아무튼 지금 그것도 아마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식을 정말 의미 있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총장인데 그 박사면은 항상 박사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박사는 다 수여를 총장이 해요. 박사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졸업장 보면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제 동그란 그 하얀 종에다 이렇게 리본 다는 거 그걸 갖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옛날에 왜 하던 그들을 하는데 이 박사인 경우에는 이 박사를 가면 그 지도부도 같이 나와요. 둘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정말 의미 있는. 요즘은 제가 강원대학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별로 이게 뭐 졸업하는지 아닌지 그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걸 저는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아까 가슴이 벅찰 정도로 좀 있었습니다. 졸업생이 한 10,000명 되니까 10,000명 이상이 되니까 10,000명이 한 15,000명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엄청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이 나라 최고의 대학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2014년 그때 졸업식 이제 6월 초에 하죠. 근데 그때는 그 디바바를 명예 졸업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바바 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 이제 후임 학장입니다. 야렌조라는 교수인데 후임 학장이고 이 두 분은 저의 비서였어요. 비서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서들이 참 잘해줘서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들께 있습니다. 나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교 일에 제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준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로 그 학장이 된 야렌조 교수를 또 여러분들이 잘 지원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I never forget your friendship and so many beautiful moments at which we share our vision and dreams for the future. 이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꿈과 비전을 나눴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Keep in touch forever. God bless you. 해놓고 with many thanks. 하야를 제가 앵키스타이즘이 하야예요. 그래서 호열을 발음 잘 못해요. 그래서 하야는 하일레하고 비슷해서 파워 그런 뜻이래요. 잘 됐다. 나는 패밀리 네임이 파워다. 그랬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굉장히 위기가 심해서 그 학장은 권위가 엄청 있습니다. 그야말로 징계하면은 그 사람 앞으로 그 학교에서 장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절대 안 쓰고 끝으로 쓴 게 your brother, 멜로디, SEC가 School of Electrical and Engineering, 우리 IT 대학의 멤버로서 한 거죠. 아무튼 이거야 40-50통이 왔는데 그때는 앞으로 크로스폰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함이 있고 원장께서 주신 감사장이고 이 얘기